Be insightful. Pergo Biologics.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로치과와 그리고 알파베러를 운영하고 있는 정재욱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푸르고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이 섞여 있는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주제로 그리고 특별히 상악동을 조금 중심적으로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술식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악동을 다들 이제는 잘들 하시죠. 여러 가지 좋은 기구들도 많이 있고 좋은 재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악동을 쉽게 이제는 잘 뼈를 만들면서 임플란트 케이스들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레고 그래프트가 제 상악동 술식에 있어서 꽤 많은 부분을 편하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악동 수술이 쉬워지는 레고 그래프트 파트 1과 파트 2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앞선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37번 부위에 리전이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해야 돼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발치를 하고 레고 그래프트와 그리고 알파베러 그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멤브레인 형태가 아니고 매트릭스 타입의 차단막을 잘 설치를 해서 히든엑스 수처로 이제 IGBR 소위 알베럴 리치 프리저베이션 ARP라고도 하는 즉시고리식을 시행을 했고요. 히든엑스 수처를 하기 전에 이제 뼈에다가 리주리맥스라고 불리는 PDRN을 같이 소킹을 해서 I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그래프트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이렇게 초반에 아물어서 잘 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뭔가 안쪽에서는 뼈가 잘 아물고 있고 뭔가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2달 정도 되면 잇몸이 차오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3개월에서 3개월 반,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반 정도 요즘 기다리고 있는데 뼈가 위쪽까지 잘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에서 조직학을 따봐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아주 신생골이 풍부하게 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플랩리스 서저리로 무절기 시술로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해드려서 케이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발치를 하고 온 경우에도 우리가 레고 그래프트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 47번 부위죠. 발치를 한 지 한 달이 안 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에 그냥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같이 임플란트를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 술식을 진행을 해도 되지만 제가 본 것은 46번 부위 디스탈 쪽이 이제 뼈가 많이 없어졌죠. 46번도 같이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먼저 이제 다 힐링이 되기 전에 먼저 고리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레고 그래프트와 그리고 알파베로 멤브레인을 통해서 GBR을 시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디어트 GBR이라고도 저희는 부르는데 조금 딜레이드 된 IGBR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GBR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뼈가 회복이 잘 돼 있죠. 임플란트 하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하고 지금 보면 46번 디스탈 쪽이 그래도 뭔가 뼈가 다시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지나서 3개월째 로딩을 할 때 되면 뼈가 제법 고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년 반 정도 돼서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플란트 들어간 부분도 뼈가 좋지만 이 46번 디스탈 쪽도 뼈가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적절하게 레고 그래프트를 활용을 하면 어려운 케이스가 쉽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가 쉬워지고 뼈가 좋아지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부위도 좋지만 그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도 다시 재생이 돼서 주변에 있는 치아의 기대 수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상악 전치부 케이스인데요.
이제 뼈가 골소실이 많이 돼서 상악 전치부를 시술을 해야 됐고 20번 때부터 환자분께서 진행을 원하셔서 잔존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발치하면서 바로 즉시 식립을 진행을 했고요. 하이니스라고 하는 스크루 타입을 체결을 해서 즉시 보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로 레고로프트를 사용해서 고리식을 했고 PDRN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템포러리 크라운이 스크루 타입으로 당일날 들어갔고요. 시간이 지나서 파이널 보철까지 잘 진행을 한 뒤에 10번 때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뼈가 굉장히 얇고 지금 23번 부위는 뼈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지만 마찬가지로 레고 그래프트로 잘 고리식을 해서 파이널 보철까지 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가 즉시 보철도 가능해지고 수술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뼈를 만들면서 3개월 반 만에 케이스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공적인 주비아를 할 때는 우리가 패스 프린시펄이라고 하죠. P 이제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 잘 봉합해야 되고, 그리고 A 엔지오제네시스 혈관화가 잘 돼야 되고, 스페이스 메인테넌스 공간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테빌리티 그 고리식 재료가 움직이지 않게끔 잘 고정이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힐링 테크닉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굉장히 뼈가 잘 되는 것들을 임상적으로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이 오픈되어 있더라도 그게 혈관화가 잘 되고 그 고리식한 재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게끔 잘 안에서 다져 넣어서 패킹을 해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간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뼈가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상악동 케이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치부라든지 여러 케이스에서 레고 그래프트를 통해서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리식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고리식한 재료가 흩어지지 않게끔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들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상악동이 쉽게 되는 첫 번째 비법을 이제 IGBR, ARP라고 하죠. IGBR을 먼저 시행을 해서 뼈를 만들면 그러면 상악동이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GBR을 시행을 하고 한 3, 4개월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3개월 반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요. 3개월 반 뒤에 이제 상악동이 있는 부분이 뼈가 어느 정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라테랄을 열어야 되는 케이스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충분히 상악동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지게 되고요. 특히나 뼈하고 연조직이 충분히 우리가 재생을 시켰기 때문에 상악 구치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랩을 열지 않고 플랩리스 서저리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GBR을 시행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저랑 같이 병원에 있었던 이제 최 원장님이 주신 케이스인데 이렇게 사이너스를 열어서 멤브레인도 찢어져 있고 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리식을 라테랄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케이스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치아를 발치할 때 뼈 이식을 안 하면 굉장히 케이스가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렇게 발치를 할 때 발치하면서 먼저 IGBR, ARP를 시행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뼈가 잘 아뭅니다. 뼈만 아무는 게 아니고 연조직도 잘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뒤에 이제 CT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을 하면 수직적으로 3에서 3mm 이상의 뼈가 확보가 되어 있죠. 이러면 굉장히 상악동 케이스가 쉬워집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충분히 임플란트를 고리식하면서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점이 왼쪽 케이스보다 오른쪽 케이스가 훨씬 쉬워지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치만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발치를 할 때 IGBR, ARP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임상에도 좋지만 환자분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크게 고통스럽지 않게 상악동에 그리고 치조제 부분의 뼈를 다시
증강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할 때 플랩리스로 제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플랩을 열지 않고 연조직이 있기 때문에 수압 거상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잘 밀봉을 시켜서 수압 거상이 편하게 되기 때문에 수압 거상을 해서 때로는 이제 우리 자가혈을 뽑아서 그 자가혈로 상악동에 넣기도 하고, 또는 레고그래프트로 뼈 이식을 잘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3개월 정도 됐을 때 로딩을 주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어려웠던 케이스가 플랩을 한 번도 열지 않았죠. ARP 할 때도 플랩 열지 않았고, 그리고 임플란트 심을 때도 플랩을 열지 않고, 모든 술식들이 플랩리스 서저리로 이렇게 임플란트 2개를 잘 심어드리고 케이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2년 됐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 보더라도 뼈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테랄로 어프로치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쉬운 길을 찾고 쉽게 우리가 술식도 이어가고 환자분도 고통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상악동 케이스를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레고그래프트의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임현창 교수님 그리고 박정철 교수님, 저와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분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ARP를 하면 뼈를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발치만 한 것보다, 발치만 하고 기다렸을 때는 수평적으로 4mm, 수직적으로 거의 1.5mm 정도 뼈가 없어지지만, ARP를 시행을 하면 이미 수직적으로도 거의 뭐 0.5mm,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1mm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고 뼈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악동 케이스들이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라테랄을 열어야 되는 케이스가 확연히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케이스들이 인디케이션을 봤을 때, 발치화가 정말로 인택트 했을 때, 발치화가 좋을 때도 IGBR, ARP가 효과적이지만, 이제 치주질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폭탄 맞은 사이트처럼 뼈가 많이 없어졌을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학을 따보면 뼈가 정말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수년 전부터 직접 저희가 조직을 채취해 봐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신생골들이 위쪽으로부터 위쪽도 잘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번대 구치부가 이렇게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제 뽑고 기다리는 이제 프로토콜을 많이 하시죠. 뽑고 기다렸다가 뼈가 어느 정도 아물면 이제 상악동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뽑고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하겠지만, 임플란트를 바로 심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발치하고 레고그래프트와 베로그래프트 그리고 PDRN을 섞은 소위 LPG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알파베로에서 이렇게 IGBR을 시행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연조직과 뼈가 잘 재생된 사이트로 바뀝니다. CT를 찍어보면 수직적으로 한 6mm 이상 뼈가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뼈가 생기면 임플란트 심는 것이 너무 편해집니다. 상악동 이지만 6mm 정도 뼈가 있으면 충분히 연조직이 풍부할 때는 플랩리스 서저리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 심어드렸고, 크레스탈 부위는 수압 거상을 6mm 정도 되면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멤브레인을 거상하면서 그 안쪽에 레고그래프트를 더 넣으셔도 되고, 이제 멤브레인이 거상이 한 2mm 정도 안쪽으로 될 때는 특별히 뼈를 넣지 않고도 그 안쪽에 혈병이 차면서 뼈가 잘 생기죠. 그래서 플랩리스 서저리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버칼본 흡수가 확실히 플랩리스에서 적다. 플랩을 안 여는 게 버칼본 플레이트를 유지하는 데 좋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보초를 했을 때 추후에 주변 열구 깊이가 플랩리스를 한 경우에 더 짧다. 1.7보다 1.0mm 정도로 좀 얕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연조직 주변의 혈관도 플랩리스를 했을 때 더 풍부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악동 부위에 있는 연조직을 특별히 우리가 또 플랩을 열지 않고 플랩리스 서저리가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랩니스 서저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3개월 뒤에 로딩 시기는 3개월도 괜찮고요. 조금 불안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포커널 테스트를 해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뼈를 많이 만든 경우에는 3.5개월 정도 로딩 시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 뼈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크레스탈 쪽 뼈도 굉장히 많이 재생이 돼서 보시면 이쪽 부위 아래쪽까지 뼈가 지금 잘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깊게 심는 것이 추세인데 대략적으로 크레스탈 본에서 한 1.5mm 정도 깊게 제가 식립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위쪽까지도 뼈가 잘 재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어쩔 때만 이렇게 IGBR을 시행하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플랩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악동 구치부에서는 정재욱 원장 저의 어떻게 보면 루틴 이게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오면 발직을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IGBR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구치부 쪽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 없을 때는 레고그래프트와 베로그래프트 그리고 PDRN을 사용해서 IGBR을 시행을 했고요. 3.5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로 똑같이 바뀌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매우 편하게 플랩니스로 진행을 했고 3.5개월 정도 됐을 때 보철 치료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겨우실 텐데 이렇게 좀 뭔가 귀에 따갑게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게 정말 나도 이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케이스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뼈가 없어진 사이트에서 레고그래프트와 베로그래프트를 사용해서 IGBR을 시행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뼈가 잘 되면 이 부위에 동일하게 플랩니스 서저리를 잘 시행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 드렸고요. 크레스탈 어프로치고 뼈를 특별히 안 넣었는데도 에이피칼 쪽까지 뼈가 또 잘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뒤에도 정말 골화가 잘 됐죠. 코티갈 본까지 뼈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이 좋은 뼈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임플란트가 상악동 부위에 있는 임플란트가 망가져 왔을 때 이제 상악 6, 7번 부위가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또 파절됐을 때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뽑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똑같이 PDRN 그리고 레고그래프트 그리고 베로그래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IGBR을 시행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한 5mm 정도 뼈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또 한번 5mm 정도면 우리가 거상을 최소 3mm에서 4mm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위는 그냥 멤브레인 거상만 하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레고그래프트를 통해서 조금 더 고리식을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뼈 이식을 해드렸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 임플란트 끝에 에이펙스 쪽을 보시면 점점 뼈가 잘 생기죠. 이렇게 1년 체크를 했을 때 뿌리 밑에까지 뼈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발치하고 나서 그냥 발치하는 게 아니라 그 발치한 부위에 IGBR을 시행해서 뼈를 만들고 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 시술로 임플란트를 편하게 식립하는 부분 그만큼 레고그래프트가 상악동 부위에 임플란트를 쉽게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발치를 하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힐드리지이지만 상악동까지 거리가 대략적으로 5mm 정도, 4mm 정도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가루뼈를 많이 쓰시죠. 저도 필요할 때는 가루뼈를 많이 쓰지만 시간이 지나서 3, 4개월 됐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를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뼈가 너무 잘 됐죠. 이렇게 뼈가 부족했던 부위가 상악동도 뼈 이식이 너무나 편합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가루뼈는 많이 흩어지죠. 뼈 이식을 할 때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거기를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컨덴서가 상악동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물론 스타퍼를 끼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멤브레인이 찢어질 우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콜라겐이 중간에 섞여 있는 레고그래프트는 상악동 부위에 고리식을 할 때 콜라겐이
충분히 그 중간 버퍼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을 직접 찢어지게 만들거나 하는 충격을 주지 않게 돼서 삼각동 고리식에 이렇게 레고 그래프트를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부위로 일단은 위로 넣어 놓고 얇은 부위로 흩어지게 만들면 충분히 삼각동 안쪽에 레고 그래프트를 잘 넣을 수 있습니다. 플랩을 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레고 그래프트를 덩어리째 갖다 놓고 핀셋으로 한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컨덴서로 삼각동 쪽에 이렇게 뼈를 잘 밀어 넣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루뼈를 넣을 때보다 이렇게 콜라겐 뼈를 넣어서 뼈 이식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삼각동 부위의 고리식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파트 1에서 좀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IGBR을 시향해서 뼈를 좋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우리가 뼈 이식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어렵지 않은 술식으로 뼈를 잘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이 좀 짧게 끝났지만 또 파트 2에서 또 다른 술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여러 가지 또 라테럴 어프로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제가 레고 그래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태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파트 2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